존경하는 41만 구미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행곡 송정 원평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재우 의원입니다. 먼저 귀한 시정질문의 시간을 주신 박교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귀한 시간 내어 오신 방청객분과 시장님, 집행관 공무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방청객 중에는 오늘 조례와 관련돼서 오신 분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한 1시간 이후에 그 조례가 진행될 것 같은데 긴 시간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인 시정 질의에 앞서 잠시 모두 발언을 하겠습니다. 구미시는 2020년부터 축제 행사선 예산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왔습니다. 시에서는 예산 증가에 대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 도시 이미지 제고라는 이유를 들어 정당화했었지만 축제가 너무 많다, 축제 내용이 다 비슷하다는 등 여러 우려와 질책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년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2026년 예산안에서 축제 행사선 예산이 대폭 감편성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며 집행부의 결정에 감사드립니다. 감편성으로 확보된 재정 여력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 분야에 잘 사용해 주실 거라 기대하며 이상으로 모두 발언을 마치고 시정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먼저 애어돔 조성 사업에 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구미 육산 전지훈련 애어돔 조성 사업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 우리 존경하는 김재원님께서 시정 발전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우리 또 축제에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어제 예결위원으로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우리 육상 전지훈련장, 소위 말해서 애어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미시 육상 전지훈련장 조성 사업은 사계절 쾌적한 전지훈련 특화 장소 조성으로 각종 국내외 대회 행사를 유치하여 지역 경제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특히 구미의 경우에 비수기인 한겨울 또 한여름 관광객 수요가 거의 없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육상훈련은 반대로 한겨울인 11월에서 2월, 한여름인 6월에서 8월이 성수기고 육상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지역 경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였고, 현재 국내 육상전지훈련장은 진천, 예천, 대구 세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진천은 국가대표들 전용 훈련장이기 때문에 이고 일반 육상 선수들이 못 들어가고, 예천과 대구는 200레인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실제 경기 수준의 훈련을 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육상 애어돔 훈련장의 필요성은 공감하는 바입니다. 또 이러한 여건 속에서 우리 구미시가 23년도에 아시아 최대의 권위 있는 육상대회인 2025년 아시아 육상 선수권 경기 대회를 유치를 하였고 또 성공적으로 개최를 하였습니다. 41만 시민들께서 정말 협력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또 이를 계기로 지방의 육상의 붐 조성과 훈련 환경 개선 또 지역 경기 활성화 필요성이 커져서 육상 24년도에 1월 30일 날 그 전지훈련 특화시설 소위 말해서 애어돔이라 합니다. 애어돔 공모를 신청하였고 24년 3월 7일 날 공모가 선정되었으며 현재 공유재산 심의,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의결, 공공건축 심의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하였고 25년 4월경에 건축 설계 공모를 확정 후 현재 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설계 용역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은 애어돔 높이가 한 30m 됩니다. 30m 되기 때문에 오전 시간대에 인근 주택 단지 내에 일조권에 다소
침해될 우려가 있다. 또 조만간에 침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었고 또 그게 보조 경기장을 우리가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 위에 설치하는 점에 따라서 구조 보강비가 한 금액이 또 추가된다는 점, 또 관중석, 트랙 이런 걸 포함할 경우에 당초 사업비에서 사업비가 증가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한편에 이 전지훈련장을 투창 종목이 포함돼야 되는데 그래야 대한육상연맹의 제1종 육상경기장 공원이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기장의 최소 높이를 낮추기가 어렵다. 그래서 30m 확보돼야 된다 하는 육상연맹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구미시에서는 지금 보조 경기장에 설치할 경우에 여러 가지 일부 문제점과 사업비 정액 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시장님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듣고 나면은 뒤에 질문할 때 하려고 그랬는데 답변까지 거의 다 해버려가지고 예. 제가 일방적으로 좀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요. 예. 우선 용역 중지되고 사업 재검토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이 결정 잘했다고 봅니다. 시장님. 문제가 있다면 멈추고 다시 보는 것이 맞습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구미시 의회에서는 작년과 올해 에어돔을 조성한 경주와 춘천에 현장 방문을 갔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경주 에어돔을 다시 방문할 정도로 지속적으로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에어돔 사업을 하지 말자는 말씀을 하려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잘 추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에어돔 설치 공법에 대해서 알아도 보고 운영 중인 에어돔 시설의 현장 방문해서 시설에 대한 우려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사전에 파악해 두었습니다. 저는 특정 업체를 걸고 넘어지거나 공법을 문제 삼으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공법과 구조 관련한 것들은 전문가와 발주기관이 판단해야 할 영역이죠. 그것보다 사업의 본질적인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을 짚고자 합니다. 시장님, 지금 총 사업비 150억 원에는 에어돔 공사 비용 외에 부대 시설 설치 비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대 설치 비용이라 하면 에어돔을 설치를 하고 그 인근에 사무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추가로 이제 우리가 보조 경기장 그 위에 설치하기 때문에 이 전문가에 의하면 구조 보강비가 추가될 것 같다. 예. 그런 게 나오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안에 관람석을 넣을 거냐 말 거냐 거기에 따라서 돈이 좀 더 들어가고 이런 게 좀 예. 있습니다. 화면 한번 봐주시죠. 자, 우리 이 사업이 처음 공모에 선정되어서 예산 평선 심사를 할 때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150원 예산으로는 부족하다고 추가 예산이 더 필요할 거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체육진흥과에서는 추가 예산이 필요 없다라고 일관성 있게 답변을 했습니다. 현재 보조 경기장이 주차장 위에 설치되어 있어서 당연히 구조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봤고요. 부대 시설도 추가로 조성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지금 현재 50억에서 70억 원의 예산이 더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총 사업비가 제가 볼 때는 200억에서 220억 정도 넘어갈 것으로 봅니다. 어쩌면 앞으로 사업비가 더 늘어날지도 모르는데 도대체 얼마가 늘어나야 사업을 제대로 마무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간단한 답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당초에 우리가 보조 경기장, 그 메인 스타디움의 보조 경기장을 검토한 이유가 우리가 육상 전지 훈련장으로서 육상 선수들이 전국에 한 초중고 대학생 일반회가 한 6천 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제주도나 해외로 훈련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한겨울이나 한여름에 그 실내에서 훈련하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또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겠느냐 해서 했고 또 하나는 이 에어돔 훈련 경기장이 실내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행사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이나 한여름에. 예. 그러면 복합 스포츠 센터, 박정희 체육관, 이 에어돔 구장 이렇게 세 개가 연결이 되면은 메머드급 컨벤션 전시 공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이 보조 경기장을 검토를 했었고
그 육상연맹에서도 이게 정말 그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겠다. 이게 그 가점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공모가 선정된 측면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우리 했는데 예. 이러한 그 의원님 말씀처럼 예. 구조 보강이라든지 뭐 돈이 좀 들어가는 그러고 그건 또 건축비가 지금 많이 올라가는 측면도 있고요. 예. 그래서 그거보다도 저는 그 송정동의 1조건에 조금 저희들이 전문가 설계 용역 과정에서 예, 그거를 일조건의 좀 이따가 침해가- 묻겠습니다. 좀 이따 묻겠습니다. 과다한 사업비성에 반하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시장님. 올해 아시아 육상 선수권 대회 개최한다고 시민운동장이랑 보조 경기장 트랙 전면 교체했고 그 사업비가 28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1년 쓰고 버리기에는 너무 아깝고 의돔 설치하려면 트랙을 또 교체해야 된다고 하는데 세금을 이렇게 낭비해도 괜찮은지 한번 고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보조 경기장은 생활체육, 동호인 경기, 학생훈련, 각종 대회까지 아주 활발하게 이용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주야로 편하게 즐겨 찾는 여가 공간이자 체육시설입니다. 시장님께서 가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낮과 밤 언제라도 탁 트인 전경과 조명, 맑은 공기, 정말 멋진 공간입니다. 시민들에게 이런 시설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고 도대체 왜 보조 경기장을 덮어서 에어돔을 설치하려고 하는지 도무지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 보조 경기장을 없애고 시민운동장 본 운동장을 개방한다라 하자라고 얘기해도 항시 운영비가 관리상의 문제로 개방을 하지 않았던 시설인데 비용 문제를 떠나가지고 본 경기장을 열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조 경기장 하고 나면은 그런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제가 이번에 시정질의 준비하면서 에어돔 조성시 예산 조감도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시죠. 도심 한가운데 춘천에 있는 크기가 35m입니다. 아파트 12층 정도 높이가 되는데 대형 에어돔이 들었으면 어떤 모습일까 궁금하실 건데 아마 이 사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보조 경기장 주변은 보시다시피 주거 밀집 지역이고요. 에어돔으로 인해 시각적으로 답답함을 느낄 수는 있지만 서두에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냉난방기, 송풍 장치로 인한 소음, 일조권, 조망권 침해와 같은 민원이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조 경기장 에어돔을 조성하는 계획에 대한 공청회는 한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 규모나 일조권, 소음공해,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주민들에게 정확히 설명하는 공청회를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업 선정할 때 이 공모 신청할 때 전문기관에 사전 타당성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그때는 크게 이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가 크게 부각이 되지 않았고 당시에 송정동 일원에서는 이게 에어돔이 들어오면 겨울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지역의 경기에 큰 도움이 되겠다. 뭐 이렇게 식당이라든지 이런데 그래서 굉장히 대부분은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예, 그래서 예, 저도 의원님처럼 예. 저것이 육안으로 봤을 때 조망, 일조권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는 데에서 다각도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저희들이 쉽게 이제 결정하기 어려운 게 또 이 그 당시에 공모 받을 때는 보조 경기장을 통해서 복합 스포츠센터 또 메인 스타디움 박정희 체육관 이 보조 경기장에서 이 활용도가 훨씬 좋은 장점이 있어서 우리가 국비를 받았는데 또 바로 이렇게 뭐 아무런 저거 없이 이렇게 저거 하기에는 예. 또 국비가 반납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예, 신중하게 검토하면서 네.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예, 지금 에어돔을 조성하고 운영하고 있는 경주와 춘천은 모두 외곽에 배치해서 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춘천에서는 에어돔 운영에 소요되는 월 1,000만 원 이상의 전기료를 절감하기 위해 밤에 전기를 저장했다가 피크 시간대에 사용할 수 있는 전기 저장 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해수시설 부지 내 유휴공간에 조성된 경주 스마트 에어돔은 자원해수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냉난방을 해서 운영 예산을 절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구민은 주거 밀집 지역이라 설치할 수 있는 여건도 현재 안 되고 주변에 있는 다른 체육시설이 있어 여유 공간도 별로 없습니다. 이로써 막대한 전기료를 포함한 관리 운영비 또한 구미, 시와 시민이 계속 떠나야 하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구미 육상 전지 훈련장 에어돔 조성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예천군에 시장님 한번 가보셨습니까? 직접 가보지는 않았고 보고는 받았어요. 예,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뭐 준비를 많이 했네요. 자료를. 뭐 영상도 준비하고 사진도 준비하고. 현재 경북에서 육상 전지 훈련하면 예천이 대표적인데 구미에서 차로 1시간 같은 생활 훈련권역에 있습니다. 저는 지난 11월에 실제 방문을 해봤습니다. 대한육상연맹 육상교육훈련센터 준공을 앞두고 있더라고요. 예천은 지난 20년간 꾸준한 투자로 경기장, 실내 운동장, 숙소, 보조시설뿐만 아니라 웨이트실, 재활공간, 서포트 과학센터 협업 등이 모두 갖춰진 완성형 패키지 훈련장으로 거점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연간 8만 명의 육상인이 방문하는 육상전지훈련 특화도시로 매년 약 10회에서 12회 육상대회를 유치해서 개최하는 등 이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한육상연맹과 네트워크되어서 단정간의 운영 노하우까지 구축되어 있더라고요. 시장님 혹시 이런 여건 분석을 하고 사업을 계획했는지, 구미는 아직 경쟁력과 별다른 차별성이 없는 후발주자인데 에어돔 하나 설치한다고 예천이 선점한 시장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 그리고 여기에는 경상북도도 책임이 있습니다. 도내에 육상 종목에 특화된 지자체가 있으면 구미에 동일 종목 육성을 위한 에어돔을 조성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판단은 좀 더 경상북도에서도 신중했어야 됩니다. 시장님, 이 에어돔 사업 아시아 육상 선수권대회 준비하면서 육상전지훈련장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시작했는데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왔는 것 같습니다. 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교수님. 요 하고 나서 대답했어요. 에어돔 팽그 실사용 수명이 2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20년이면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전체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에어돔을 꼭 이 보조 경쟁에 조성해야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시장님도 아마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에어돔 설치 지원 사업 공모가 선정된 후 완공한 경주, 춘천을 제외한 대부분 지자체가 사업을 중도 포기, 사업 진행상의 문제로 중단하였습니다. 구미시도 지금 이 사업이 내부적으로 재검토에 들어간 만큼 신중을 거듭해서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육상전지훈련장 목적으로는 이미 경쟁력을 잃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새로운 장소를 고민해보고 사업의 방향성을 재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예천 사례를 들어주셨는데 예천은 그 훈련장이 작습니다. 그리고 또 200트랙밖에 안 돼요. 실질적으로 선수들은 400트랙에 똑같은 동일 조건 하에서 연습을 해야 되지 200트랙 해가지고 그게 지금 선수들의 불만입니다. 그리고 뭐 숙소가 있다든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는 예천은 원래 도시 인프라가 부족하니까 예천에서 돈 다 들여가지고 그렇게 조성한 거고요. 우리는 이미 도시가 인프라가 갖춰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래 보고 제대로 된 400트랙에 우리가 육상 전지 훈련장을 하면 오히려 저희들이 멤버드급에 된다 이래 생각을 하고 또 육상이 스포츠의 가장 기본적인 종목입니다. 모든 스포츠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몸 풀기 위해서 달리기부터 합니다. 그래서 기본 종목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과도하게 중복 투자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저런 연유로 에어돔을 재검토할 뭐 의견이 있느냐 하셨는데 저는 재검토까지는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이 부지를 어떻게 하고 그 에어돔을 어떻게 조성해서 주변의 피해를 최소화하느냐 이런 거를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일단 재검토를 하시고 신중히 검토하셔야 되고요. 안타까운 거는 예천에 갔는데 예천군은 이 구미에서 육상 전지훈련을 짓겠다고 하니까 그 얼굴 모습이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예천군은 자기들이
이것 가지고 목숨을 걸고 사활을 걸고 있는 모습이 눈앞에 보였다는 게 참 지금도 내 눈앞에 선합니다, 시장님.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천에서는 우리가 지금 안 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고해 예, 주세요.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그 군에서 이거 하나 보고 군 1년 동안 먹고 살라 그러는데 그 직원들의 모습 본결에 가슴이 답답해지더라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 도지사로 가셔야 되겠어요. 다음으로 낙동강 도시생태종 보호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 질의 앞서서 먼저 영상 한번 보시죠. 생태축 복원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모래와 골재가 섞인 사토를 시세보다 헐값에 팔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토사는 흙입니다. 모래가 아니고 모래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천에서 마치까지 입찰이 돼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당신은 원해가지고 제 머리가 만들어가 이것들을 충분해가지고 사람들이랑 자기 말로 본인은 증명하지도 않고 업체 선정 과정에도 수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구미시는 사토를 판다면서 참가 자격을 골재 선별 파쇄업 사업자로 제한했습니다. 단순 사토 처리 업체는 입찰을 못합니다. 일산골재 채취하는 업체가 등록이 30표에 등록이 돼 있어요. 그 중에도 아는 사람은 90% 몰랐습니다. 누구도 모르는 사이트를 올렸어요. 육상골재 사업으로 진행해서 구미시에 수익 사업으로 잡아서 환경 사업을 하자라고 해서 제가 이야기한 걸 기억하시죠? 설명까지 했지 않습니까? 육상골재다. 이거는 골재나 마찬가지다. 대구 MBC가 강 모래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 문제를 보도했던 구미시의 낙동강 생태축 복원 사업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법대로 했다, 아무 문제 없다고 큰소리쳤던 구미시였는데 돌연 낙찰업체와 계약 해지를 진행 중입니다. 손은민 기자의 예, 시장님. 이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이 사업은 4대강 사업으로 훼손된 생태를 복원하기 위한 환경부 국비 보조 사업입니다. 멸종위기 서식지 복원 등 지역의 특성과 요구가 반영된 생태계 복원 계획을 지자체가 수립해서 신청하고 선정되면 국비를 지원받는 그런 사업이고요. 구미시는 2021년도부터 국비 42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60억 원의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잠시 화면 한번 봐주시죠. 예, 2023년 2월에 구미시청 홈페이지에 공람된 당초 사업의 복원 계획안입니다. 복원 대상지는 강정섭지, 해평섭지, 화중도, 구미천 합류보 총 4개소이며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흙두루미, 재두루미, 고니 등 멸종위기종 서식지인 강정섭지, 그 다음에 해평섭지, 그 다음에 구미천 합류보, 복원과 하중도 생태환경 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선정되고 1년도 더 지난 시점인 2023년 3월 대구지방환경청에 강정섭지 중심의 복원사업으로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요청하고 4월에 변경 승인을 받아 총 사업비 33억 원, 국비 23억 원을 지원받는 사업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왜 사업을 변경하셨죠, 시장님? 예, 우리 낙동강 도시생태축 복원 사업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이렇게 영상도 보여주시고 질문을 주셨는데 이 사업이 당초 계획에서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도시생태축 이 복원 사업은 도시생태축이 단절 또는 훼손되어 연결 복원이 필요한 지역에 시행하는 국가 보조 사업으로 국가 도시생태계 연속성을 유지하고 생태적 기능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전임 시장 시절인 21년 3월에 최초 사업 신청 시에는 의원님 말씀처럼 낙동강 강정섭지, 해평섭지, 하중도, 구미천 합류부의 수생태축을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겨울 철새 서식지 복원, 하중도 생태 환경 개선, 지산색강 생태 탐방로 조성 이런 몇 가지 세부 사업을 포함하였고 21년 말 국비를 포함해가지고 172만 제곱미터의 60억 규모로 정부 예산이 반영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22년 3월경에 시행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당시 환경부 생태 전문가 국립센터원입니다. 전문가의 자문 의견에 핵심 생태계 보존에 집중해야 된다. 이런 의견에 따라서 23년 3월 목표종을 두루미만을 대상으로 강정섭지 46만 제곱미터에 33억 규모로 사업 계획을 변경하여 고시했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 실시 계획 단계에서 이 33억으로 변경을 했으니까 하려니까 이 면적이 너무 큰 겁니다. 이 사업비에 비해서. 그래서 두루미 조성, 서식지 조성 등의 14만 제곱미터 규모로 축소 조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시에 주무부처인 환경부와 협의했고 그런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좋습니다. 네. 생태보호 사업을 진행하던 중 법정 보호종인 포병장지병과 맹꽁이가 발견되면서요. 24년 11월 대구지구 환경청 환경평가과에서 저감대책 수립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구미시가 그 보호 조치로 12월 5일 사업구역 내의 사토를 반출하기로 결정하셨는데 맞죠, 시장님? 예, 그 반출 과정에 여러 가지 그 경과 규정이 있더라고요. 예, 그거는 제가 좀 이따가 다시 묻겠습니다. 예, 예. 선생님, 혹시 황금알을 낳는 낙동강 모래양이 100만 누배로 추정된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럼 모래 100만 누배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하면은 15톤 트럭 11만 대 분량의 네. 막대한 양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 4대강, 저거 지금 평가하는 4개 사업을 다 하면은 100만 누배 정도 모래가 그냥 사토가 바깥으로 반출될 수 있다라는 그 내용들입니다. 네. 그게 일부에는 그런 얘기가 지속적으로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럼 낙동강변의 강정석지 보건 사업에 발생한 퇴적물을 사토로 판단하고 반출하고 했고 과연 단순 사토일까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4대강 사업으로 설치한 보로 인해 유속이 낮아지면서 모래와 미세토가 혼합되어 퇴적된 것도 있고 또한 4대강 사업 시 강에 있는 모래를 강정섭지 쪽으로 옮겨놓은 것도 있습니다. 자, 표면상으로는 부드럽고 진흙처럼 보여가지고 사토라고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이따고 치겠습니다. 하지만 2024년 12월 5일에 사토를 반출하기로 결정하고 2025년 2월 19일에 사토 매각 공고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이 있었는데 성분 분석을 하지 않고 그대로 행정은 중지되어 있었습니다. 만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시간이 부족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토 반출 결정 후 반출을 하려고 했다면은 반드시 성분 분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에 이거 있잖아요. 예, 예. 도시 생태축 사업을 예. 국비 보조 사업을 했는데 이거는 제가 보니까 예. 우선에 기본적으로 뭐 생태 의원님 말씀하시는 생태 탐방로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이걸 왜 지방자치단체가 하냐 이거지. 우선에 이건 대구 지방환경청이 해야 돼요. 사업이 국가 보조 사업으로 우리가 덜렁 받아왔는 그게 단추가 잘못됐어요. 자, 국가 하천이고 천년 뭐 법정 보호종이고 맹꽁이든 뭐 토지 무슨 뱀이든 간에 국가에서 보호해야 되는데 왜 이거를 덜렁 받아가지고 그게 있잖아 문제가 됐다는 거고. 예, 시장님. 예. 정말 말씀 잘하셨습니다. 예. 이런 공모사업을 공무원들이 받아온다는 거예요. 이런 걸 받아오면 안 되는 사업들이라는 거예요. 이거 외에 다른 거는 없는 줄 아십니까, 시장님? 그래서 자 보십시오. 이게 도시 생태축 사업인데 말은 생태축 사업인데 예. 하천 부지 안에 내용이고 예. 또 그 안에 멸종 위기종에 대한 보호고 이거는 예. 국가 하면 대구 지방 환경청이 하면 되는데 예. 덜렁 보조 줘가지고 우리 돈 보태가지고 해서 저는 이거 공무원들 고생만 시킨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 이거를 왜 받았는지 맞습니다, 시장님. 왜 받아왔습니까? 그래, 이걸 공무원들이. 이거 받아와가지고 공모 받아왔다고 가산점 받았을 수도 있어요. 의원님 그때 시연하셨잖아요. 예, 했었어요. 했는데 이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리라고 이런 건 줄은 예. 근데 아무도 저도 몰랐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예. 결과를 자료를 쭉 보니까 이게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편하게 공무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지방에 사장님. 들어가지고 덜렁 주워가지고 우리가 했는데 이런 고생을 하는데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예, 제가 이제 좀 이따 더 질문하신 물을게요. 데에 조금 더 대해서 예. 말씀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왜 이게 사토로 그 판단해가지고 여러 가지 절차가 진행됐느냐 이렇게 뭐 예. 질문을 하시는데 그 토석 정보 공유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이게 예.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사토와 순송토에 대한 이게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또 이를 수요자에게 공개 및 유통하는 시스템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요령에 따라서 이제 온라인 매각 공고 기능을 해가지고 매각 공고해가지고 처리한 것으로 이제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래서 우리 우선에 경과 규정을 말씀드리면은 다만 아까 영상에 나온 것처럼 25년 6월에 대구 MBC 등 언론에서 사토 매각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보도되면서 우리 구미시 차원에서는 자체 조사를 했고요. 6월 16일 날 투명한 조사와 그 다음에 이해관계인을 배제하고 행정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구급 직원 한 사람을 제외하고 과장과 팀장을 대기 발령을 했고요. 6월 23일. 그 후에 정기 인사 때 담당 국장, 담당 과장, 담당 팀장을 저는 인사 조치 일단은 했습니다. 했고 그런데 그간에 그 의원님께서 뭐 시간이 많았고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경과를 확인해 보니까 24년 5월에 사업을 착공해가지고 철새 도르기가 10월쯤 됩니다. 오기 전에 공사를 완료하고 했는데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으로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인 표범장지뱀을 포획 2주 후에 사업을 추진하라는 의견에 따라서 23년 6월부터 2주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또 맹꽁이가 또 나옵니다. 야생동물 2급이 맹꽁이가 관찰돼가지고 환경단체. 시장님, 내가 물어야 될 거 시장님 답변 다 해보는데 시간이 모자라요. 아니, 경과 왜.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좀 이따 다시 물을게. 물으려 그러는데 지금 또 먼저 이야기해가지고 뭐 이런 답변 물을 거 뭐 뻔히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부족했다면은 바로 사토 반출 결정 후 바로 매각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죠? 사토 반출하겠다라고 하면은. 담당부서 사토 처리 계획서를 받아봤는데 12월 말부터 2025년 1월 초 사이에 매각 공고를 하겠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매각 공고는 2025년 2월 19일에 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보시다시피 구미 지역에만도 많은 골재 채취업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월 19일 사토 매각 공고 후 2월 28일 오전 10시 현장 설명회에 참석했던 2개 업체만 당일 16시까지 환경정책과로 입찰서를 직접 들고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서 들고 있는 2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중 한 업체는 2025년 1월에 사업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시장님께서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건가 모르겠지만 저 사후에 보고를 받았는데 자 우선에 있잖아요. 의원님께서 이거를 왜 골재로 안 가고 사토로 갔느냐 이 부분은 그거는 제가 좀 더 설명할게요. 잠깐만요. 자, 그래서 이 낙동강 본류가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강정섭지 그러니까 시험 잠깐 있어보라니까 내가 물어보고 나서 대답하시라고요. 이런 상황을 저만 의심이 드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묻겠습니다. 이때 답해 주십시오. 사토로 결정하고 매각 공고를 할 거였으면 제대로 했어야죠. 우선 품질 시험과 감정 평가를 덕에 단가를 결정하고 경상북도 하천 토석 채취 단가 2065원을 기준가로 매각 공고했고 제 생각에 품질 시험과 감정 평가를 했더라면은 입찰 기준 단가는 최소 몇 배는 올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토가 경제적 가치가 있고 매각 수입이 발생한 거라면은 공공자산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토석 정보 시스템이 아닌 온비드로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입찰 참가 자격도 골재 선별 파쇄업으로 등록한 자로 제한했는데 구미시 관내 육상 골재 업체든 선별 파쇄 업체든 누구든 가져가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공공재 활용 방안을 찾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 토석 정보 공유 시스템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것들을 누구든지 어떻게 써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토석 정보 시스템에서 또 매각도 할 수도 있습니다. 법령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지금 구미시에서는 건설공사 골재 수급을 위해서 육상골재 채취 허가도 해주고 있고요. 대구지방 하천과에서는 감천 골재 채취를 위해 가지고 환경부 낙동강 지역환경청과 대구지방환경청의 허가를 받으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만큼 지금 구미시는 골재를 수급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왜 성분 분석도 한번 안 하고 낙동강 안에 있는 그 모래라고 여기면서 사토를 싼 가게 매각을 그냥 해버렸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골재 가치가 있는 사토를 공유자산으로 보고 온비드에 공유해야 되는데도 안 했는 부분, 이런 큰 리스크를 안고도 토속 정보 시스템에 공간 이유가 있을까요? 질문하신 겁니다. 예.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에 의원님께서 자꾸 골재로 봐야 되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볼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데 예. 일단 그 위치가 예. 강정섭지와 그 일대가 생태 등급 1등급 지역입니다. 아까 뭐 맹꽁이, 표본 장지뱀, 뭐 두루미 어쩌고 해서 거기에는 골재로 허가가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어렵기 때문에 이게 도시 생태축 사업으로 진행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그 다음에 도시 생태축 사업으로 진행한다 하더라도 의원님처럼 이게 사토인지 골재인지에 대한 판단을 면밀하게 해야 될 필요는 있고요. 예. 있고 그래서 담당 팀장이 전문기관의 품질평가 의뢰를 했어야 되는데 그 절차를 누락이나 업무 미숙이든 또 자기는 철새 도래 기간이 오기 전에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서 했던 간에 그런 지적이 도 행정사무 감사에서 지적이 됐고 그에 따라서 징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예, 시장님. 그러니까요. 그리고 예. 지금도 예. 의원님은 이게 골재다 하시는데 저도 그럴 거라고 보여는 지지만 예. 현장 갔다 오셨잖아요. 예. 그때 갔다 오실 때 대부분은 이게 골재냐 그냥 자갈이냐 뭐 이런 말씀도 있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감사는 징계는 징계대로 가고 수사기관에 의뢰해 놨습니다. 예.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지금 전문기관의 품질평가를 의뢰할 거로 보여지고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법과 원칙대로 제가 무관용 하에서 처리할 겁니다. 예, 시장 잘하셨습니다. 네. 예. 다음에 그걸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제. 공고문 매각 조건을 보면은 시공사가 상차와 3.2km 운반비를 부담한다고 되어 있고요. 운반비에 대한 설계 변경을 해야 됩니다. 순공사비 5억 원 정해에 대한 최종 결정을 시장님이 하셨을 것 같은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설계 변경으로 감액 정액 시 100분의 10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 부분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법적으로 판결을 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지금 현재 그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5억 원의 돈을 움직이게 됐습니다. 그죠? 5억 원의 돈을 움직이게 됐고 이걸 상차를 하고 가져 나가는데 또 운반비를 주게 됩니다. 그다음 이렇게 어떻게 되느냐면은 시민의 세금이 5억이 움직이는데 낙찰 업체가 매각 대금 1루배당 2,420원을 시에 지급하면 이건 세금의 수입이 처리가 되고요. 운반할 때 상차와 3.6km 운반비 루베다당 2,400원은 시공사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실제 시공사가 운반하기로 한 3.2km 실제 사토 낙찰받은 업체에서 운반했고 시공사가 운반비를 다시 사토 매입자한테 지급했고 그런데 설계 변경은 별도로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설계 변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님? 자, 의원님 그런 세부적인 절차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네. 그것을 당시에 공무원이 사토로 받기 때문에 그 이후 절차가 쭉쭉쭉 진행된 거예요. 그러면 사토로 받는 그것이 잘못됐느냐, 그 업무 미숙이냐, 그 다음에 자기는 빨리 하려고는 적극적인 의욕의 부실이냐, 그 중대한 고의 과실이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후속적으로 정해지는 것이지 지금은 의원님께서는 그거를 골재로 단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골재인데 왜 사토 방식으로 해가지고 절차를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시비를 낭비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도에서도 감사에서 전문기관의 품질평가를 왜 절차를 거치지 않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의뢰를 요구했고 우리가 중징계를 해놓은 상태고요. 그러면 이 내용이 골재라고 판단이 되면 이 담당 공무원의 그 판단이 잘못된 것이 드러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제가 법과 원칙대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장님 그렇게 하는데 김재호 의원님, 예, 시장님.
시간이 1분밖에 남지 네,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건 처리할 것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5억에 대해서는 시장님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 이겁니까? 받았습니까? 뭐요? 5억을 운반비를 주는 거에 대한 설계 변경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제가 없다. 이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이게 법적 권한이 아마 국장 과장으로 위임돼 있어서 제가 구체적으로는 받지 못했고요. 아마 사후에 제가 이 사고가 나고 나서 계속 이렇게 체크를 해봤는데 뭐 저는 받은 게 없는 그럼 걸로. 구두 보고도 안 받았습니까? 돈 5억이 움직이는데요. 예, 안 받았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은 계속 마무리를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죠? 예. 박 변호사님. 아니 이제 이 마무리를 할 거냐 말 거냐.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왜 골치 아픈 거를 우리가 덜렁 따느냐. 이거 대구 지방 환경체 줘라 이거. 우리 거도 아니고 시민들한테 뭐가 도움 된다고.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되나 시민들 생태계 탐방로 와 있어가지고 순천만처럼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이걸 마다가 골빙들이 하냐고. 이거 판단해보고 사업비 반납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고는 시장이 결정하면 되고요. 예, 한번 그리고 어쨌든 낙동강에는 안에 사토든 어쨌든 낙동강 안에는 황금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해놓은 게 대해서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시장님 낙동강 하나만 간단하게 묻고 끝내겠습니다. 의장님 30초 이내에 끝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서 낙동강 취소원 관련해 가지고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 논의하자고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답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혹시 환경부가 2020년도 본예산에 25억 원 예산 편성해 가지고 대구 치수원 주변 강변 여가수와 복류소 사용 활용 방안에 대해서 용역 조사 준비하고 있다는 시장님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이거 내년도 예산입니까? 예. 환경부 예산입니다. 그래서 한번 들었습니다. 예, 들었습니까? 예. 2020년 말점 조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시장님 현재도 상생협정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기존의 상생협정은 그 유효한지 안 한지는 논란이 있습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변호사 현재에서 환경부에서는 유효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환경부 입장이고 변호사에 제가 물어보니까 대구시에서 우리가 해지 통보가 왔어요 공문이. 그 뭐 언론에 많이 했고 그래서 이게 그렇죠. 논란이 될 수 있다. 예, 어쨌든 대구시과는 함께 할 생각 전혀 없으신 거죠 지금. 아니 자, 함께 해야죠. 마무리 우리가 경제 공동체 때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긴 시간 답변에 감사드리고 끝까지 방청해 주신 방청객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집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